그래도 이재명이 이긴다. 그래도 이재명이 이긴다. 지금 일어나는 사태들을 볼 것 같으면요, 꼭 자유당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반칙이 횡행하고 검찰이 심각할 정도로 선거 국면에 개입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재명을 배제하기 위한 작전이 막 거의 전면적으로 수행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모든 언론과 공권력이 동원돼 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경선에서 뿐만 아니라 대선 본선에서도 이재명이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3월 22일 날 민주당 현장 투표를 했습니다. 현장 투표를 했는데 이 투표 과정을 보면요, 작전팀이 있어요. 그 작전팀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 투표를 마치 문재인의 대세를 확인하는 그런 투표인 양 만들어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경선 참여자들한테 문재인 대선을 각인시키고 있어요. 우선요, 민주당이 이 당이 공당이 맞냐 싶을 정도로 참 정말 한심한 짓들을 막 연거푸서 풀가동하고 있거든요. 우선 민주당이요, 시민 경선제를 해놔놓고는 사실상 투표 방해를 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토론회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이, 그죠?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토론회를 설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토론회를 볼 것 같으면은 아예 후보의 능력을 알아볼 수 없도록,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할 수 없도록 딱 짜놨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요, 지금 나오고 있는 다른 정당들,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보다도 최악의 방식이다. 그래서 이건 완전 문재인 맞춤 토론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최성일은 요번에 보니까 지지율이 거의 0%에 불과한 최성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문재인 도우미, 그 다음에 이재명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토론회에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하겠죠. 특히 경선 참여한 사람들, 야, 저게 뭐야 말이지. 그런 실망감을 갖도록 해가지고 오히려 경선에 대해서 외면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도가 담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랬거든요. 박근혜한테 토론 제대로 하자고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박근혜보다 더 해요. 이러다 보니까 주권다절도 국민의당,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막 칭찬을 해요, 지금. 그런데 비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막 비난이 쏟아져요. 나는 이 민주당이 절에 가면요, 엄청난 타격을 언제 조만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새누리당하고 똑같거든. 새누리보다 어떤 면은 더 저질이에요. 새누리당도 이런 식으로 편파 토론회는 하진 않았어요. 투표일을 평일로 정해가지고, 그것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보다도 시간이 더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죠?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는 언제 했습니까? 오전 10시부터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얼마나 투표 시간을 8시간까지 연장하자고 얼마나 선거 때마다 주장했죠. 그래서 막상 저가 하니까 선거 시간을 오히려 줄여버렸어요. 투표 시간을. 이거는 정말 새누리당보다 더 저질이에요. 새누리당 이 짓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요, 무직자, 노인, 그것도 일 있는 노인 아니고 일 없는 노인. 그러니까 아예 직장에 있는 사람은 투표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유당 시대 3.15 부정선거 수준의 선거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부끄러움이 없어요,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투표율이 나왔죠. 18.58%. 이 통계조차도, 그죠? 신문, 보도마다 다 달라요. 도대체 통계를 낼 수 있는 능력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권리당원이 19만, 그 다음에 시민이 약 11만 명, 그래가지고 29만 남짓이 현재 투표를 하는데, 권리당원은요, 절대다수가 문재인 지지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투표율이 안 높다는 거 아니에요. 18.58%라는 거는, 그죠? 물론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여튼 투표율이 안 높다는 거예요.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들조차도. 왜? 문재인 보니까 매력이 없거든. 뭘 보고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걸로 봐가지고 투표율이 18%라는 거는, 그죠? 문재인한테는 굉장히 중대한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 당원들은, 그죠? 투표하자마자 문재인 지지하러 쫓아가가지고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적극적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문재인을 지지하던 그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투표 자체에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22일 날 투표한 거는 27일 날 순회 투표 결과와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문재인 쪽에서 지역위원장 당 조사에서 이래 얘기를 해요. 문재인 쪽 지역위원장 6명이 그 공개를 했다. 이런데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부산에만 해도 지역위원장이 얼만데 18명인가. 근데 이 지역위원장 6명에서 어떻게 부산 걸 다 부산도 아니고 조사를 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부산 지역은 전 지역을 조사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휘부, 컨트롤 타워 없이는 이런 조사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사전 계획을 해가지고, 그래서 최소한도 부산 전 지역을 조사하고 공개한 팀은요, 이거는 선거사범이고 범죄조직이라고 얘기해요. 당에서 금지하고 있는 걸 다 했거든요. 그래서 모의를 했고, 그 다음에 참관인들을 시켜가지고 결과를 수집했고, 그 결과를 수합했고, 수합했는 걸 공개했죠. 그렇죠? 이 뭐예요? 조직범죄입니다. 이 조직범죄에 대해서 당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발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은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이들의 범행 목적이 뭐냐?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알아봐야 됩니다. 250개 투표소 중에서 52개 투표소의 것 11,865표 전체 투표자의 22%예요. 요 결과만 발표를 했거든요. 요 결과만 발표했는데 어디를 했느냐 하면 딱 왜 그랬는지 답이 나옵니다. 어디 했습니까? 전 지역은 한 것은 부산이죠. 그죠? 부산이 누구 텃밭입니까? 문재인 텃밭이죠. 부산의 권리당원들은 거의 거의 100% 가까이 누구를 지지한다? 문재인 지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문재인 몇 프로 얻었다? 75% 얻었다. 이건 오히려 충격입니다. 아닙니까? 이탈표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도권을 조사했는데요. 수도권 중에서도 전 지역을 조사한 데가 있어요. 성남입니다. 얘들이 왜 조사했는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조사해 보니까 이재명 24.9%, 문재인 62.6%예요. 그 다음에 이런 엉터리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주 기울어진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재명 지지자가 안희정 지지자의 꼽이다, 배다 하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희정은 끝났다 이래 보면 됩니다.
선거 때마다 주장했죠. 그래서 막상 저거 하니까 선거 시간을 오히려 줄여버렸어요. 투표 시간을. 이거는, 정말 새누리당보다 더 저질이에요. 새누리당 이 짓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요, 무직자, 노인, 그것도 일 있는 노인 아니고 일 없는 노인. 그러니까 아예 직장에 있는 사람은 투표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유당 시대 3.15 부정선거 수준의 선거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부끄러움이 없어요,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투표율이 나왔죠. 18.58%. 이 통계조차도, 그죠? 신문, 보도마다 다 달라요. 도대체 통계를 낼 수 있는 능력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권리당원이 19만, 그 다음에 시민이 약 11만 명, 그래가지고 29만 남짓이 현재 투표를 하는데, 권리당원은요, 절대다수가 문재인 지지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투표율이 안 높다는 거 아니에요. 18.58%라는 거는, 그죠? 물론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투표율이 안 높다는 거예요.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들조차도. 왜? 그래도 이재명이 이긴다. 그래도 이재명이 이긴다. 지금 일어나는 사태들을 볼 것 같으면요, 꼭 자유당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반칙이 횡행하고 검찰이 심각할 정도로 선거 국면에 개입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재명을 배제하기 위한 작전이 막 거의 전면적으로 수행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모든 언론과 공권력이 동원돼 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경선에서뿐만 아니라 대선 본선에서도 이재명이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3월 22일 날 민주당 현장 투표를 했습니다. 현장 투표를 했는데 이 투표 과정을 보면요, 작전팀이 있어요. 그 작전팀이 동원이 돼가지고 이 투표를 마치 문재인의 대세를 확인하는 그런 투표인 양 만들어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경선 참여자들한테 문재인 대선을 각인시키고 있어요. 우선요, 민주당이 이 당이 공당이 맞냐 싶을 정도로 참 정말 한심한 짓들을 막 연거푸서 풀가동하고 있거든요. 우선 민주당이요, 시민 경선제를 해놔놓고는 사실상 투표 방해를 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토론회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이, 그죠?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토론회를 설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토론회를 볼 것 같으면은 아예 후보의 능력을 알아볼 수 없도록,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할 수 없도록 딱 짜놨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은요, 지금 나오고 있는 다른 정당들,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보다도 최악의 방식이다. 그래서 이건 완전 문재인 맞춤 토론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최성일은 요번에 보니까 지지율이 거의 0%에 불과한 최성일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문재인 도우미, 그 다음에 이재명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죠. 문재인 보니까 매력이 없거든. 뭘 보고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사실은요, 이런 걸로 봐가지고 투표율이 18%라는 거는, 그죠, 문재인한테는 굉장히 중대한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 당원들은, 그죠, 투표하자마자 문재인 지지하러 쫓아가가지고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적극적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문재인을 지지하던 그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투표 자체에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22일 날 투표한 거는 27일 날 순회 투표 결과와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문재인 쪽에서 지역위원장 당 조사에서 이래 얘기를 해요. 문재인 쪽 지역위원장 6명이 그 공개를 했다. 이런데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부산에만 해도 지역위원장이 얼만데 18명인가. 근데 이 지역위원장 6명에서 어떻게 부산 걸 다 부산도 아니고 조사를 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부산 지역은 전 지역을 조사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휘부, 컨트롤 타워 없이는 이런 조사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사전 계획을 해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에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하겠죠. 특히 경선 참여한 사람들, 야, 저게 뭐야 말이지. 그런 실망감을 갖도록 해가지고 오히려 경선에 대해서 외면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도가 담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랬거든요. 박근혜한테 토론 제대로 하자고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박근혜보다 더 해요. 이러다 보니까 주권다설도 국민의당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막 칭찬을 해요, 지금. 그런데 비해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막 비난이 쏟아져요. 너는 이 민주당이 절에 가면요, 엄청난 타격을 언제 조만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새누리당하고 똑같거든. 새누리보다 어떤 면은 더 저질이에요. 새누리만 당도 이런 식으로 편파 토론회는 하진 않았어요. 투표일을 평일로 정해가지고 그것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보다도 시간이 더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죠?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를 언제 했습니까? 오전 10시부터 했죠.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얼마나 뭡니까? 그 투표 시간을 8시간까지 연장하자고 얼마나